남자친구 놈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내 짐도 안 돌려준 채로 비밀번호까지 싹 바꿔버렸을 때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차례 연락을 하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안에서 죽은 듯이 기척도 없는 그 인간의 태도에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술을 마셔서 감정 조절이 안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열려있는 옥방 창문을 본 순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랑 막걸리를 사와서 그 창틈 사이로 술을 들이부었을 때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인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뿌린 술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스토킹이랑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강아지 한 마리야 돈 100만 원 하는 걸로 감히 나를 피해자로 몰아세우는 그 비겁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나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였다. 그 인간은 내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강제로 관계를 시도했고 나는 그때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다. 그날의 기억은 나에게 지독한 악몽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보려 했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 힘이 워낙 좋아서 내가 밀어내지도 못했던 그 끔찍한 순단을 나는 억지로 합리화하며 당시 썸을 타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만 정리하게 되기도 하며 이 운동선수 남친과 연인관계를 시작했었다. 자기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고소까지 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쇠 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사귀기 전에 당했던 그 강압적인 행위는 명백한 준강간이다. 상대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다. 많은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사귀었다고 해서 그 전에 성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오늘 상담했던 변호사도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그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했어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확언해 주었다.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 달라졌고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도 나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의 정황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말해놓은 것도 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서로 침대였었는데 이왕 그리 된 거 사귀게 되었다고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이제야 고소하느냐고 비아냥거리지만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절대 모른다. 당시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속였던 것뿐이다. 운동선수라는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이용해 나를 힘으로 눌렀던 그날의 기억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 옅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끝난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한 것이다.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그 인간이 겪을 법적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나의 결단을 두고 무고 트렌드니 뭐니 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고소한다고 내게 피해가 오는 건 없고 이 사실도 주변에서 알 방법이 없기에 나는 보호받는다. 전 남자친구는 안심하고 있겠지만 글쎄 우리가 사귀었다는 사실이 자신이 저질렀던 성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이 고소에서 이기면 될 일 아닌가. 전 남친놈도 고소를 당하고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일이다. 그 일은 분명히 나에게 있었던 일이기에 나는 피해를 주장하는 것뿐이다. 연인이 되기 전에 성범죄를 뒤늦게 고소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지능적인 전략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말이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 생존의 문제이고 뒤늦게 깨달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피해를 받은 사안에 대해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해주는 법적 테두리 내의 합법적인 일이다.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행위가 왜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지 전 남친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던 전 남자친구의 치졸한 고소는 결국 스스로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킨 꼴이 되었으니 그 대가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좋게 헤어지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피한 건데 그 여자는 내 집 옷방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는 거기다가 소주랑 막걸리를 들이부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헤어진 연인 집에 술을 들이부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술 때문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무너져 내렸다. 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달달한 술을 치사량까지 먹고 죽어가야 했는지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스토킹이랑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마쳤다.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강아지 한 마리 죽은 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돈 몇백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그 태도에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는 싹 잊어버리고 나를 준간간으로 맞고소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전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날 우리는 같이 술을 마셨고 서로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던 것뿐이다.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힘이 세서 자기를 제압했다느니 밀어내지 못했다느니 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이다. 만약 정말로 그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그 이후에 나랑 연인관계로 발전해서 수개월을 넘게 만날 수 있었겠는가. 좋다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카톡에 프로필 사진 바꿀 때는 언제고 말이다.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자기가 먼저 우리 집에 가자고 했다. 이건 모든 걸 다 걸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오고 싶어 했고 술을 사들고 가자고도 했다. 썸을 타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호를 준 것이라고 믿었고 어느 연인이 하듯 그렇게 우린 밤을 함께 보냈을 뿐이다. 나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무고로 고소당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본인들이 떳떳하면 고소해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이 한국에서는 지옥이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그 여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른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괴롭다. 시간이 흘러야만 이 일이 해결될 참이다.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녹음도 없고 나를 방어할 수단이 단 하나도 없다. 그년이 똑똑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샅샅이 뒤져도 카톡도 문자도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법원은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벌거벗겨진 채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봐도 세상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저 여자는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